성기 쪽에 나타나는 이런 단순 포진. 생긴 거는 입에 나는 거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아래쪽에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종의 성병으로 보는 게 최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최 원장입니다. 비뇨약과 남행 쪽입니다. 네,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헤르페스 A형 감염에 맞아요. 대해서 단순 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랑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게 E형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비뇨기과 원장님 초대해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네, 오늘 또 내려와 주셨습니다. 단순 포진, 입 주위에 이렇게 생기는 거 저도 어릴 때 있었거든요. 입에 나는 게 1형, 아래쪽에 생기는 게 2형. 1형과 2형이 있다는 거는 이 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 지난번에 저희가 헤르페스 1형, 2형, 3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네. 아, 사명도 있나요? 예. 그래요? 아, 1, 2형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 거 안 보고 오셨구나. 성기 쪽에 나타나는 이런 단순 포진. 생긴 거는 입에 나는 거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아래쪽에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종의 성병으로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 관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거든요. 성관계 외에 다른 경로로는 없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손이나 손톱 아래 같은 이런 쪽에 여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긁으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최근 사례에서는 요즘에 제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제모하면서 바이러스가 모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 늘었어요. 저희가 성병이라고 하면 좀 낙인을 찍는 일이잖아요. 진료 보기도 힘들어 하시고 다른 지역의 비뇨기과도 가서 치료받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시는데 얼마 전에 뭐 또 안 좋은 뉴스도 하나 있었죠. 여학생이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성병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우울하고 뭔가 또 없는 지식에 모르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시원하게 파헤쳐 주시고 관계만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하고 뭐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것은 최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을 덧붙일 게 없더라고요. 이게 거의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치료가 거의 같아요. 최 원장님 설명하신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접촉을 했을 때 이게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접촉을 하면은 상대편에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성접촉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1형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건데 1형 입술에 나 있을 때 그때 애기들한테 뽀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뽀뽀하면 접촉하면서 애한테 넘어가요. 그게 실제로 1형의 많은 그 전염 경로가 되거든요. 특히 수포가 터질 때쯤 이제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손을 대고 뭐 눈을 비비거나 다른 사람과 압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나 있을 때도 모든 신체적인 접촉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형도 수포가 있거나 이제 수포가 있을 땐 접촉하면 수포가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포가 터진 그 안쪽에 있는 물과 접촉을 하면 그 물 안에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치료가 되고 있는 도중에 딱지가 앉았을 때 그 딱지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딱지와 접촉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게 입적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보통 처음 생겼을 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생겼을 때 좀 짧아져요. 거의 한 일주일에서 9일 정도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접촉을 못 해요. 아주 왕성한 나이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료를 통해서 없어지지만 그런 상태로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잠복해 있다가 감염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이제 이거 재발을 잘한다 이렇게 보통 알고 오세요. 요즘 인터넷 다 찾아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재발을 굉장히 잘하고요. 잠복해 있는 곳은 신경절에 잠복을 하거든요. 생식기 쪽에도 굉장히 신경들이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잠복할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재발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뭐 남녀 차이가 좀 있나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가 겉에 노출돼 있으니까 주로 피부 쪽으로 그래서 음경체부라든지 그러니까 기둥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뿌리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음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질 안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에 오는 그런 통증 말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감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 피부 감각. 그다음에 뭐 표현하기로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얼음 같은 걸 갑자기 탁 갖다 대는 느낌이 난다. 우리 접촉하는 감각이나 이런 게 우리 실제 느낌과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에 바이러스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앓으셨던 분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 상대에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인류가 바이러스는 완전히 정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포가 생기려고 하는 직전 그때부터 약을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라앉힐 수는 있고요. 한번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단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전조 증상이 올 때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느낌이 좀 다른 느낌, 신경에 전기 통하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면 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발 자주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전조가 좀 나타나면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들이 바로 아세요. 네. 적극적인 치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파가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다 성인들이 사실은 이런 뭐 관계를 통해서 뭐 이걸 너무 낙인을 찍거나 이러면 더 음성적으로 가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그냥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그 오해를 깨자고 제가 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한 번 나면은 그냥 평생 동안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 차이가 있고요. 사실 노력하시기에 달렸어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면역력을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면역력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영양제 가지고는 면역력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운동, 그다음 비만 관리, 최 원장님 전문 분야, 만성질환 관리. 그래서 이렇게 몸에 다른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담배 끊으시고 예, 술 줄이시고. 술 줄이시고. 네. 똑같은 얘기들을 왜 계속 하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숙면 취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낮춰지고 그다음에 면역도 올라오는 게 수면을 취하시면 면역이 많이 좋아지세요. 오늘 또 비뇨기과 전문의 남윤정 원장님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성병과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서 이제 숨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셔야 이런 돼요. 경우는 주로 우리가 그 네이버에 물어봐요. 거기 답변들이 있는데 사실 좀 틀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접근하기 조금 까다로운 주제이긴 하나 꼭 필요한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네. 성병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1000명 돌파하면 그때 한번 촬영하죠. 공약. 헤르페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얼굴에 네. 뭐 입술 옆에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형으로 성기에 나시는 분이 계셔도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말 못할 고민하고 계셨던 분은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 받으시고 약 제때 드시면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닥터남 비뇨약과로 비뇨기과 오시면 전문의,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비뇨약과라는 인식이 굉장히 조금 은밀하고 성적인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는 걸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병원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병을 숨기고 병을 묵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큰 병으로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병원 오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병원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 있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